72세의 나이에 재혼을 한 뒤 저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돈도 잃고 가족도 잃은 제 사연을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성실하게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집으로 들이는 순간 가족의 평화는 산산이 깨졌습니다. 김창수 씨는 72세의 나이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그의 첫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는 오랜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그의 재혼을 말렸지만 아버지가 오랜 시간 외로웠던 걸 알기에 결국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의 새아내는 60대 초반에 우아하고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부드럽고 배려심 깊은 말투로 김창수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창수 씨, 저는 돈도 많고 욕심도 없어요. 우리 나이에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말을 믿은 김창수 씨는 그녀와의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고 아늑한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살림을 잘하고 김창수 씨에게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조차 아버님, 진짜 좋은 분 만나셨네요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혼 생활이 몇 달쯤 지나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아내는 종종 전화를 받으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고 김창수 씨가 물어보면 별일 아니에요. 친구랑 통화한 거예요 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점점 불안해졌고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창수 씨, 저 잠깐 친정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일이 좀 있어서요.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김창수 씨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이후부터 자꾸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김창수 씨 맞죠? 당신 부인이 여기 빚을 안 갚고 도망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말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 아내가 왜 빚을 집니까? 우리는 그런 돈이 없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빚 독촉을 해왔습니다. 그제야 김창수 씨는 아내가 떠나기 전에 집안 곳곳에서 뭔가를 챙기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귀금속도 금고도 그리고 통장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창수 씨는 당장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는 큰아들 집으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희 보고 어쩌라고요? 그 여자가 수상하다고 말한 게 벌써 몇 번째인데요. 큰아들의 말은 가시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변명하듯 말했다. 그래도 내 아빠가 외로워서 선택한 사람이야. 난 정말 믿었어. 하지만 큰아들은 더 이상 듣지 않으려는 듯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여자 때문에 더는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제 생활이 힘듭니다. 큰딸 역시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그 여자가 집에 올 때부터 너무 꾸미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그냥 다 계획이 있었던 거라고요. 김창수 씨는 자녀들의 냉담한 반응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은 것도 모자라 자녀들에게서도 외면당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집에 붙어있는 빚 독촉장을 발견했습니다. 몇 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쌓아둔 돈을 모두 잃었고 이제 자신의 집까지 빚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빚 독촉장을 들고 아버지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뭔가요? 이 여자랑 결혼하시더니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셨던 거예요? 김창수 씨는 아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몰랐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나를 속일 줄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방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아버지, 그런데 왜 집에 통장도 없고 귀금속도 다 사라졌어요? 설마 그 여자한테 다 줬던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김창수 씨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맡겼어. 나는 그녀가 나를 믿게 해달라는 말에 넘어갔어. 큰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자신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큰아들은 인터넷을 뒤지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라던 그녀의 이름으로 과거
사기 사건이 기사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노년층을 상대로 결혼을 미끼로 사기를 벌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치는 수법으로 이미 수차례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기사를 읽으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아버지, 그 여자 진짜 사기꾼이었어요.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으셨어요? 김창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저 머리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모든 걸 잘못했다. 나도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 큰아들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 모두는 아버지의 상황을 듣고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큰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진 건 우리가 너무 외면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제가 그 여자 이상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막내 아들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재혼하신다고 했을 때 저희는 반대만 했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는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탓하면서도 점차 마음을 가다듬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돕지 않으면 아버지는 이 빚 때문에 정말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를 법적으로 고소하고 재산을 추적해야 합니다. 큰아들은 곧바로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새어머니의 과거 행적을 정리해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김창수 씨가 당한 재산 손실을 조금이라도 복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창수 씨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잘못한 일이니 나 혼자 해결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진 않다. 하지만 큰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요? 아버지는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해요. 자녀들은 점점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더 이상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기로 다짐했습니다. 김창수 씨와 자녀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망간 새어머니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창수 씨,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김창수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무슨 낯으로 여길 다시 찾아옵니까? 그녀는 손을 흔들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막내 아들도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당신은 그저 돈만 빼앗고 도망간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대꾸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창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믿어주세요. 김창수 씨는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사랑했다고 말하지 마시오. 당신은 나를 속였어. 내 가족을 망가뜨렸어. 그리고 이제 와서 뭐라고요? 그녀는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했지만 자녀들은 단호했습니다. 큰딸이 나서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여길 떠나야 해요.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질 준비나 하세요. 저희가 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더는 눈물도 없었고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고소라도 해보세요. 내가 법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김창수 씨는 그녀의 태도에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자녀들과 함께 힘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창수 씨와 자녀들은 곧바로 새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그녀의 사기 전력이 담긴 자료와 피해 금액을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과거 사건까지 증거로 사용하면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며칠 뒤 경찰은 그녀를 사기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사에서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말했다. 저도 피해자예요. 남편의 돈을 쓴 건 맞지만 그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김창수 씨와 자녀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큰딸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왜 귀금속까지 다 가져갔어요? 왜 빚쟁이들이 아버지 집까지 찾아오게 만들었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김창수 씨만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혼을 가장해 피해자를 만들어 온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년층이었고 그녀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김창수 씨는 그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다니 나 하나만 피해를 본 게 아니었어. 내가 끝까지 이 싸움을 해야겠구나.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곁에서 더욱 단단히 뭉쳤습니다. 큰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는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끝까지 이겨냅시다. 재판은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과거, 사기 행각과 김창수 씨가 당한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한 뒤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년층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나 부주의가 아닌 계획적 사기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그저 사랑했던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돈을 쓴 건 맞지만 다 생활비였어요. 사기라니요. 너무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창수 씨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생활비라고요? 당신은 내 통장을 다 비우고 귀금속까지 챙겨갔어. 그런데도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자식들에게까지 외면당할 뻔했어요. 법정 안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사기친 증거요. 하지만 김창수 씨의 자녀들은 이미 증거를 모두 수집해둔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전력과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은 아버지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했고 그 돈은 당신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서 사라진 돈은 고스란히 당신의 빚 갚는 데 쓰였죠. 그제야 그녀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피고의 눈물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피해자 증언과 증거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그녀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창수 씨는 자녀들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모아두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내가 외로움을 못 견뎌서 모든 걸 망쳐버렸구나. 너희에게도 큰 짐을 지고 말았다. 정말 미안하다. 큰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아버지를 탓하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해요. 큰아들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맞아요, 아버지.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희가 더 신경 써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막내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더 잘할게요.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혼자 외로워하지 않도록 곁에 있어 드릴게요. 아버지도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김창수 씨는 자녀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잘못만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해왔지만 자녀들의 따뜻한 말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사건 이후 더욱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김창수 씨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다시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썼습니다. 큰딸은 아버지의 통장을 정리하고 큰아들은 법적 문제를 마무리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창수 씨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이제 알겠구나. 가족이야말로 내 삶에서 가장 큰 보물이었어. 내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나도 너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자녀들과 김창수 씨는 사건을 계기로 더욱 끈끈한 가족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며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김창수 씨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녀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는 욕심도 후회도 내려놓으려 한다. 남은 시간 동안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구나. 그의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큰딸은 말했다. 아버지, 저희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어요. 그들은 사건을 계기로 각자의 삶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큰아들은 말했다. 이번 일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외적인 것보다 결국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김창수 씨가 자녀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을 딛고 그들의 삶은 다시금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이 진정 소중한지, 어떤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지를요.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교훈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